자, 우리 275쪽을 펴세요. 그러면 이제 드디어 지루했던 수학 상이 끝날 것 같습니다. 275쪽 수학 하가요. 여러분 그 범위가 훨씬 더 조금인 거 아세요? 책 두께도 딱 봐도 누가 봐도 티날 정도로 조금이에요. 근데 이제 수학 하가요. 훨씬 배워야 될 게 최상위의 입장에서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위권의 입장에서 보면 되게 조금이에요. 책도 훨씬 더 얇고요. 근데 아주 최상위의 입장에서 보면 수학하가 이론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아요. 이걸 어디까지 가르쳐야 돼요? 선생님 입장에서도 수학하가 참 별로인 게 이걸 어디까지 가르쳐야 될까라는 갈등을 항상 하면서 해요. 그러니까 수학상은 여기까지 가르치면 돼요. 거기에 조금 더 욕심을 낼지 말지가 요만큼, 그러니까 빵이 이만큼 돼 있고 크림을 요만큼 바를래 더 바를래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수학하는 케이크 큰 게 아니고 케이크 요만해. 근데 이만큼이 나올 때가 있어. 너무 답답해. 수학하를 뭐 욕심 같아서는 항상 끝까지 다 가르치고 싶지만 뭐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고민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이제 오늘 드디어 수학 상이 끝납니다. 수학상을 한 번 더 하겠죠. 우리 수학상 한 번 더 언제 할 거냐면 11월 합류하고 나서 다시 수학상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할 거예요. 자, 점과 직선에 대한 대칭이동에 대한 얘기를 시작할 겁니다. 자, 이제 점에 대한 대칭이동. 지난번에 대충 얘기는 했어요. 자, 다시 한번 대칭이동을 볼게요. x, y라는 점을 x축, y축,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x, y를 x축에 대칭하면 x, 마이너스 y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쵸? y 대신 마이너스 y를 집어넣었어요. y축 대칭 이동하면 x값의 부호가 바뀌죠. 여기까지도 됐어요. 원점 대칭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까지도 했었어요. 그쵸? 여기까지는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외우셔야 돼요. 만약에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어떻게 돼? 이거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줘. y, x로 바뀌어요. 교과서에 안 나왔지만 하나 더 얘기하면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바뀝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외우라고 요구를 하지만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어떤 x, y를 뭐 x축, y축 대칭한 건 다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얘를 x는 A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 보는 거예요. 얘가 되겠죠. 됐어요? 성현아, 요 점의 y좌표는 그대로 y일 거고 x좌표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요 점이 y좌표는 똑같고 요 점은 이건 이제 x좌표가 모르잖아. 근데 얘하고 얘를 더해서 2로 나누는 게 딱 요 가운데인 a 값이 돼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p라는 애가 2a 빼기 x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식을 외워라 라고 교과서에서도 나와 있어요. 참고서에서도 나와 있죠. x는 a에 대해서 대칭하면 요 점이 a 빼기 x, y 이렇게 된다. 그럼 만약 이 점을 y는 b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볼 거예요. y는 b. 뭐 그게 위에 있을 수도 있고 아래에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요 점이 요쪽으로 대칭이 돼서 가겠죠. 그쵸? 그러면 요 점은
x좌표는 그대로 있고 y좌표가 이렇게 될 거예요. 원리는 쟤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2b 빼기 y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내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점을 요 점이 뭐냐면 a, b거든요. a, b에 대해서 이 점을 대칭시킨 요 점의 좌표가 2a 빼기 x, 2b 빼기 y라는 거예요. x, y라는 걸 a, b에 대해서 대칭하면 2a 빼기 x, 2b 빼기 y라고 불린다라는 겁니다. 그럼 저 식을 외워야 됩니까? 네,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야 돼요. 왜? 안 외워도 풀 수 있는 때가 있지만 안 외우면 지저분해져 문제가. 조금 어려운 문제에서. 쉬운 문제에서는 별로 문제가 안 생겨. 쉬운 문제에서는 별로 문제가 안 생겨. 그런데 어려운 문제에서 문제가 생긴다고요. 자, 이제부터 그런 상황을 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의 이 식을 외워라 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왜? 점에서는 안 외워도 되지만 도형에서 외워야 돼. 예를 들면 문제를 하나 간단히 만들어 볼게요. 5,1이라는 점이 있어요. 얘를 3,2, 2,3으로 갈까요? 2,3에 대해서 대칭한 도대체 요 점은 뭡니까? 라고 물으면 공식을 물론 외운 사람은 사실 나도 이거 풀 때는 공식 안 해요. 공식을 외운 사람은 이걸 2a 빼기 x 2b 빼기 y 이렇게 쓰거든? 그치? 나도 이거 할 때 공식 안 해요. 왜냐면 혹시라도 헷갈릴까 봐. 그냥 여기가 a, b면 얘랑 얘의 중점이 a 더하기 5를 2로 나눈 게 얘가 돼야 돼요. 그쵸? 이 식을 넘겨봤더니 얘하고 똑같죠. 그쵸? 얘랑 얘의 중점이 얘가 돼야 돼요. 그게 6 빼기 1 얘랑 똑같죠. 구조가. 그쵸?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점일 때는 안 외워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어떤 직선을 이 점에 대해서 뭐 얘를 아무렇게나 잡아볼게요. y는 2분의 1 x 더하기 3분의 1 뭐 이렇게 그냥 써볼게요. 이 직선을 얘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래요. 점 대칭한다라는 건 180도 삥 돌리면 이렇게 되거든? 됐어요? 도대체 이 직선은 뭡니까? 라고 물을 때는 구할 수 있어 물론 안 외워도. 하지만 그게 지저분하니 얘는 방금 배웠던 것처럼 2b 어디 있어? 2b 아니 왜 이렇게 썼을까? 2b 빼기 y는 2분의 1에 2a 빼기 x 더하기 3분의 1 이렇게 쓰는 게 편해요. 얘가 얘의 식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2a 빼기 x, 2b 빼기 y라는 식을 외워놓으면 편하게 쓸 수 있어요. 직선을 쓸 때. 됐죠? 네. 요러려고 외우는 겁니다. 이게 275쪽에 1번 점에 대한 대칭 이동 노란색 박스로 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요거는 문제를 보면서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것, 그리고 점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것, 요거는 문제를 보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필수 예제 4번. 점 마이너스 3-2를 점 2, 마이너스 1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를 구하래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점이 마이너스 3,2가 있는데 얘를 2, 마이너스 1이라는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요 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라는 뜻이에요. 이렇게만 그림을 그려놓으면 이거 뭐 2a 빼기 x라고 쓰는 것도 좋은데 얘랑 더해서 2로 나눈 게 얘이다 이렇게 쓰는 거 또 이해가 되죠? 그쵸?
얘랑 더해서 2로 나누는 게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써도 이해가 되겠죠? 됐습니까? 끝! 정리해 볼게요. A는 7, B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돼요. 즉 얘가 7, 마이너스 4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2A 빼기 X, 2B 빼기 Y를 외운 사람은 바로 2A 빼기 X, 2B 빼기 Y 이렇게 쓰기도 해요. 됐죠? 어떤 게 A, B고 어떤 게 X, Y인지 잘 알아야 됩니다. A, B가 기준점, 그러니까 X, Y를 A, B에 대해서 넘기는 거예요. 그쵸? 네. 두 개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여기 됐어요? 됐어요? 네네. 자, 그 다음 X 빼기 1의 제곱, Y 빼기 3의 제곱은 5를 처음 2,4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거. 물론 이 식을 어떤 도형을 얘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면 나 배웠어. 뭐라고? 2A 빼기 X, 2B 빼기 Y 이렇게 쓰는 거라고. 그치? X 자리에 2A 빼기 X를 썼어요. 제가 지금 Y 자리에 요 Y 자리에 2B 빼기 Y를 썼어요. 됐어요? 네, 그게 저 점을 이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방정식이에요. 이렇게 쓰면 그냥 바로 끝나버려요. 그런데 사실은 얘도 조금만 정리해 볼게요. 4 빼기 1이니까 3 빼기 X의 제곱이잖아요. 그냥 이걸 X 빼기 3의 제곱 이렇게 씁시다. 8 빼기 3이니까 5 빼기 Y인데 얘가 Y 빼기 5의 제곱은 얘가 답이거든요. 그쵸?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렇게 봐도 되겠죠. 이 원의 중심이 얼마였냐면 1,3이었어요. 그런데 얘를 어떤 점 2,4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다면 도대체 요 점이 어디로 간 걸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점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점으로. 그러면 원 같은 경우는 이 점 나 구해볼래요. 이 점을 구해보면 얘가 2고요. 그러면 A는 3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3 더하기 B를 2로 나눈 게 4예요. B는 8 빼기 3이어서 5예요. A가 3, B가 5네. 그러면 여기가 3,5라는 게 맞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굳이 기계적으로 외우지 않더라도 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워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외우시는 것도 좋아요. 됐어요? 외워야 되는 상황. 직선이라든지 뭐 2차 함수라든지 2차 함수도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 어쨌든 이 교과서에서 묻기 때문에 선생님이 분명히 지저분하게 내고 싶으면 낼 수 있기 때문에 외워놓기는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예제네요. 이번에는 어떤 점 P가 있어요. 얘를 Y는 X-5라는 점. 자, 이번에는 어떤 점을 임의의 직선, 아무 직선이나 그냥 쓴 거예요. 식이 뭐 얘가 X 더하기 X 빼기 5일 수도 있고 2X 빼기 3일 수도 있고 어떤 애한테 선대칭 시키면 요 점의 좌표가 뭘까요? 라고 묻는 겁니다. 자, 얘는 잘 들어가고 있지? 깜짝 놀랐다. 자, 얘는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자, 원리 해석해야 됩니다. 얘랑 얘의 중점이 딱 요 직선 위에 있어요. 첫 번째, 그러면은 2분의 A 더하기 3과 2분의
b 더하기 4가 이 직선 위에 있으니까 식에다가 집어넣을 거예요. 2분의 b 더하기 4는 2분의 a 더하기 3 빼기 5. 이 식을 정리해보면 a 빼기 b는 이게 마이너스 7, 7, 11 이렇게 돼요. 됐어요? 자, 이제 a, b에 관한 식이 하나만 더 있으면 됩니다.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죠? 식 하나 더 어떻게 만들어요? 요점과 요점 사이의 기울기가 얘랑 수직이 된다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a 빼기 3분의 b 빼기 4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근데 그게 얘가 기울기가 1이니까 요 노란색의 기울기는 당연히 마이너스 1이어야 돼요. b 빼기 4가 마이너스 a 더하기 3 a 더하기 b가 7이에요. 요 두 식을 연립하면 a, b가 나오겠네요. 됐어요? 자, 다시요. 대칭시킨 점과 두 점의 중점이 이 직선을 지난다. 됐어? 그리고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이 직선과 수직이다를 이용해서 저 AB 값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개 더하면 이 A가 18이어서 A는 9고요. A가 9면 B는 마이너스 2예요. 됐어요? 끝. 여기까지 됐죠? 자, 요 마지막 문제가요. 이게 학생들이 되게 어려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온갖 꼼수가 판치는 문제예요. 방금은 사실 시험에 잘 나온 적은 없어요.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우리 동네에서 이게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어떤 직선을, 자,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이런 직선이 나오겠죠. 얘를 구하라는 뜻이에요. 어떤 직선을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사실은 대충 뭐 이쯤 되는 애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쵸? 얘를 구해보세요 라는 문제예요. 근데 이게 어쨌든 뭐 풀어볼게요. 한번 보세요. 첫 번째 헷갈리지 말아야 될 거. 뭐에 대해서. 여기서도 그 두 개를 거꾸로 쓰는 애들이 많더라고. 얘를 얘에 대해서. 얘를 얘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얘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예요. 여기까지 해석이 됐죠? 그쵸? 네. 응? 방금 띠 소리 났지? 제가 혼자 한 건가? 환청인가? 자, 얘를 얘에 대해서 움직이는 애를 구하라고 하는데 이 과정이 은근히 복잡해요. 이제 한번 여러분이 봐야 되는데 그게 복잡하기 때문에 애들이 어떤 짓을 하냐면 이런 경우들을 많이 해요. 아까 점은 할만했죠? 점은 할만했죠. 첫 번째, 요 점을 구해요. 요 점은 그냥 얘랑의 교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요 점 말고 요 위에 있는 아무 점을 하나 구해요. 뭐 예를 들면은 0,2, 요 위에 0,2 아니다. 0,0이겠군요. 0,0이라는 애가 있죠. 그쵸? 0,0을 이쪽에다 대칭시킨 요 점을 구해요. 참고로 이 점은 되게 간단하죠. x는 이게 1,2인가 보다. 여기가 1,2거든요. 그쵸? 그리고 요 점을 1로 대칭시켜서 얘를 구한 다음에 얘와 얘를 잇는 직선의 방정식을 따로 구하더라고요. 왜? 정통적으로 푸는 게 어려워서. 됐어? 근데 이제 정통적으로 푸는 방법을 한번 봐놔봐. 어차피 뭐 오늘 내일 시험 볼 게 아니니까. 자, 이제 이걸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보세요. 이 자취방정식을 구하는 걸 우리가 이번에 사실 많이 연습 안 했거든? 거의 안 했다고 봐도 돼. 근데, 아폴로니우스의 원 할 때 한번 얘기 나왔었고요. 우리 가계 이등분선도 한번 하긴 했었는데, 어쨌든, 많이 연습을 안 했어요. 그런데, 어떤 도형이 어떻게 뭐 이동했다, 뭐 어떤 조건을 가진다라고 했을 때 좀 조심해야 될 건, A, B와 XY를 좀 잘 구별해야 되고 이 교과서에서는 X1, Y1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사실 저는 잘 안 쓰려고 노력해요. 왜냐면 학생들이 헷갈리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 있는 어떤 점 하나를 A, B라고 놓을 거예요. 그런데 얘가 이 도형에 대칭돼서 1로 넘어온 점을 XY라고 할 거예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식은 누구에 관한 식이에요? XY에 관한 식이에요. 그쵸?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요 위에 있는 점이 A, B라는 건 B는 이 A를 성립한다라는 거예요. 왜? 이 점은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식이 성립돼야 되거든. 그런데 우리는 XY에 관한 식이 필요한데 이게 뭐가 필요해? 그런데 얘하고 얘는 상관관계가 있거든. 어떤 상관관계가 있어? 아까 그런 관계를 써볼 거예요. 자, 어떤 관계가 있어요? 첫 번째, A 더하기 X를 2로 나누고 B 더하기 Y를 2로 나눈 이 점은 얘와 얘의 중점인데 반드시 이 위에 있어요. 그러면 2분의 B 더하기 Y는 2분의 A 더하기 X 더하기 1. 얘를 정리해보면, 근데 이제 얘를 정리해놓고 나서 애들이 얘를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를 몰라. 근데 이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게 뭔지 보자고. 요 식을 할 때 우리가 필요한 건 XY에 관한 식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A가 XY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B가 XY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즉 A는 몇 X 더하기 몇 Y, B는 몇 X 더하기 몇 Y 이렇게 써야 된다고. 그러면 얘를 A-B가 마이너스 X 더하기 Y 빼기 2 이렇게 써야 된다고. 여기까지 해석이 됐어요? 됐어요? 왜? 우리는 A, B를 없애서 XY로 표현할 거거든. 그래서 이쪽에다가 A, B를 준비해 놓은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요 노란색의 기울기, 요 기울기가 얼마라고? 얘가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야. 됐어? 그럼 얘를 정리해보면 y 빼기 b는 마이너스 x 더하기 a. 얘도 잘 정리해보면 요렇게 넘기면 a 더하기 b가 x 더하기 y야. 됐어요? 요렇게 정리를 해야 돼요. 이 정리를 잘 못해서 아이들이 자꾸 다른 꼼수를 부려요. 왜 이렇게 정리하는 거야? A는 뭐라고 써서 저기다가 집어넣으려고, B는 뭐라고 써서 저기다 집어넣으려고. 그래야 XY에 관한 식이 나오거든. 정리해 볼게요. 두 개를 더하면 2A고요. 2Y 빼기 2. A는 Y 빼기 1이네요. 됐어요? 그럼 이번엔 B는요? B는 어떻게 할까요? A를 여기다가 넣읍시다. A 빼기, 잘못 썼어. Y 빼기 1 빼기 B는 마이너스 X 더하기 Y 빼기 2. 정리해보면 B는 다 1로 넘어가면 X 더하기 1 이렇게 되겠네요. 됐어요? X 더하기 1 끝. 이제 이 식이 요 식이에요. 됐어요? AB에 관한 식을 알고 있을 때, 그래서 얘를 AB로 놓은 거야. 이걸 책에서는 뭐 X1, Y1 뭐 이렇게 나와서 헷갈리게 하는데, 이미 알고 있는 조건은 다른 문자로 놓고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놈을 XY로 놓으세요. 그리고 저놈과 저놈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정리해 보면 y 빼기 1은 2분의 1 x 더하기 2분의 1 y는 2분의 1 x 더하기 2분의 3. 요게 요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끝. 됐어요? 네. 여기가 딱 주제가 두 개밖에 없지만 요 부분을 좀 한 번 더 연습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다음 얘기를 더 할게요. 네. 끝. 여기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그리고 대칭 이동 연습 문제까지 하시면 됩니다.